사고 발생 3일째. 울산광역시 온산항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틀에 걸친 인명 구조 작업이 끝나고 사고 현장엔 1600톤급 대형 파지선이 배 바닥을 드러낸 채 그대로 쓰러져 있다. 인양 준비에 앞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이들은 선박 수색팀. 선체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작업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한 수색팀은 조심스레 첫 발을 디뎌보는데 구조물이 모두 기운 상태라 낙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보이는 게 저 안에 저거 케이블 들어가 있는 거 저거 한 개 있고. 이들이 오늘 배 곳곳을 누비며 찾아야 할 것은 물이 조금이라도 새어 들어갈 만한 구멍. 지금 배가 이렇게 옆으로 섰잖아요. 원래 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서가 있을 때는 이 숨구멍이랑 이게 에어가 빠지고 그러고 환기시키는 밸브, 체크밸브 이걸 다시 뜨게 되면 이렇게 뜬 상태에서 물속에 내려가면 다시 물이 다 차가 깔아잡으니까 미리 막아놓는. 방수가 제대로 안 되면 인양 막바지에도 작업을 새로 시작할 정도. 방수는 가장 기초적인 선결 작업이다. 누구보다 작업 위치를 잘 아는 이들이 투입됐지만 이번만큼은 쉽지 않은 작업. 사고 당시 충격으로 파손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사고 선박은 인근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무동력 파지선. 풍랑 때문에 닻이 끊어져 표류를 하다 좌초되고 말았다. 이어서 긴급 출동한 예인선에 의해 부두로 향하던 사고 선박. 파손 부위로 물이 새어드는 바람에 결국 항구 인근에서 뒤집히고 만 것이다. 위태로운 공간에서 계속되는 팀원들의 수색 작업.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조차 힘들어 보인다. 바닥 곳곳에 크레인 기관실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묻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운동화 신고 이런 데는 바로 침체기를 저하는 들어가면 물 밑에서 수영해야 돼 한참 동안 나올 때까지. 기름이 겁이 나죠. 떨리는데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걸 작업이 안 되면 배가 안 뜨니까. 드디어 올라선 첫 작업 장소. 배 내부와 외부 공기를 순환하는 환기구다. 환풍기 위로 직접 올라가는 팀원. 물밑 잠수사와 2인 1조로 방수천을 휘어나가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물줄기 하나 들어설 틈 없이 입구를 완전히 봉쇄한 후에야 안심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잠수사. 하야 그 앞에 펜다이 바꿔 올라가는 거야. 일일이 다 같이. 아니더라고. 말 안 해도 그래 올라 했는데 말을 와가지고 그래. 말했던 거지. 지금 물 밑에도 이렇게 막아놨다고요. 그러면 이 물이 안 들어가면 바로 세웠을 때 물을 양수를 하면 불이익이 생기니까 배가 뜬다고. 비교적 구조가 간단한 무동력 파지선인데도 사전에 구멍을 막아줘야 할 곳이 해상과 수중을 모두 앞에 수십여 군데. 그만큼 세심한 관찰력과 주의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처럼 기초 작업 하나에도 손이 많이 가는 선박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올 봄만 해도 석 달 동안 400여 건에 이른다. 변화무쌍한 해상 기상과 인적 과실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다. 사고 발생 5일째.
본격적인 인양 준비를 위해 작업자들이 부둣가로 모여들었다. 멀리서 다가오는 해상 크레인을 향해 작업 위치부터 잡아주는데 크레인선이지. 이제 크레인 작업선 요거 이제 뭐 물고 이제 중량물 들 작업선이에요. 인양 작업 시 발생하는 구조물을 들어올리고 운반하기 위해 동원된 100톤급 해상 크레인. 사고 선박과 같은 무동력 크레인 바지선을 울산 창생포에서부터 이곳 온산항까지 예인선으로 끌고 왔다. 작업선이 도착하자 분주해지는 해난 구조다. 그거 들고 그냥 잘라보자 이 말이야. 그 문이 못 잡고 문 들어보고.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요 들어가지고 어떻게로 요 끊어보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이 실어보고. 그래 기사가 이렇게 한쪽을 좀 붙여주면 해상 크레인 높이가 한 80m 정도 되는데 이 80m를 그냥 이렇게 치기에는 그 위에 해상 크레인 구조물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40m 정도를 자르는 거예요. 해난 구조단은 인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함께 무게를 줄이기 위해 크레인을 절반 길이로 잘라내기로 결정했다. 이 절단 작업은 수중과 해상 각각 양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먼저 절단이 이루어질 장소는 크레인이 전복될 때 가라앉지 않고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긴 파이프. 이번 선박 인양 작업의 중량물 설치에서부터 그 해체까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의 총책임을 맡은 조용수 작업반원. 선박 절단 작업도 그가 맡았다. 한 자리에서 꼼짝없이 1시간 이상을 잘라내야 하는 고된 작업.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강철 크레인이 두 동강 났다. 40m만 다르고 올리면 안 되나요? 예. 요것도 파이프 밑에 물 속에 거도 여기 한 개 더 있는데 그것도 거기 다 잘라요. 조용수 작업반이 절단한 크레인 구조물이 작업선 위로 실려오는데 기중기와 구조물을 연결한 와이어 절단 작업에서부터 구두로 실어나르는 일까지 여기서부턴 바지선 팀에서 작업을 이어나가게 된다. 그런데 바로 그때 튕겨나간 와이어에 맞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아차하는 사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항상 뭐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걸 감수하고 자기가 뭐 피할 자리 잘 보고 잘라야 되고 그런 거니까 이런 뭐 긴박한 상황에서 뭐 누가 뭐 자기 그거를 책임지는 건 없으니까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같은 시각 사고 선박 옆에 나란히 붙여놓은 바지선 위. 수중 절단을 하기 위해 잠수사들도 준비가 한창이다. 작업 전 장비 점검은 필수.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만큼 사고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 그래서인지 작업자들의 이력이 예사롭지 않다. 나 특공대. 위험한 거 막 해놔도 나 UDT잖아. 아, 유대치 출신이세요? 선박인양 전문 잠수사 대부분은 전직 해군 특수부대 UDT거나 해난 구조대 SSU 출신. 지상에서도 힘든 강철 절단 작업을 심해서 하려면 그만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강심장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 잠수사라도 인양 작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뭐랄까 경험이라든지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상당히 위험해요. 수중 작업 중에서 상당한 위험한 일이에요. 작업복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도구.
예, 수중절단보, 가우징보, 총알. 그러니까 전기의 열과 산소가 만나가지고 철판을 자르는 거예요. 전기로 열을 발생시키는 용접봉을 산소 공급 전원 장치에 연결. 그 폭발력으로 철근을 자르는 수중 용접기다. 입수 준비를 마친 잠수사들. 오늘 이들이 작업할 곳은 수심 13m. 바다 밑에 잠긴 크레인 절단 작업이다. 부두와 가까운 내항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울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경력 20년 이상의 잠수사들이지만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작업장이 바로 바닷속이다. 같은 시간 조용소 작업반원은 물 밖에서 절단 작업을 시도하는데 이 작업은 강철 속에 강철이 또 들어있는 2중 3중 구조의 파이프를 절단하는 것으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피어오르는 연기. 파이프 안에 들어있던 산소가 전기와 만나 폭발한 것이다. 그러니까 철판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냥 자르는 거하고 이렇게 파내는 거하고 시간 차이가 많이 나. 잘 안 파죠. 한편 잠수사가 입수한 그 위치에 그대로 선 채 움직일 줄 모르는 이가 있다. 손에 꼭 쥔 줄 하나로 잠수사의 생명을 지키는 작업반원, 일명 텐더라 불린다. 찰나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 수중 작업은 두 사람 간의 긴밀한 호흡이 우선이다. 그때 잠수사로부터 들어온 신호. 재빨리 전기를 넣는 텐더. 공기방울이 이는 곳을 보고 잠수사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지상과의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수중 작업이다. 자, 절단하거든요. 절단하면 두 번 치면 전기를 뉘주고 한 번 치면 전기를 빼고 그래. 잠수사와 텐더의 긴밀한 호흡 끝에 드디어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수중 파이프. 이로써 두 번째 구조물 인양이 마무리됐다. 그 순간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장대비. 풍랑이 일지 않는 한 인양 현장에서 작업이 중단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문제는 비와 함께 사고 선박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선박에 사용한 연료가 아니고 윤활유 종류예요. 휘발유 같은 경우는 굳이 유출되잖아요. 그 방기작업이 거의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근데 이런 종류는 날아가지 않으니까 저희가 하는 거고. 기름이 가장 먼저 발견된 곳은 크레인 기관실. 선원들을 구조할 때 흘러나온 것이다. 선박 사고가 해양 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면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팀이 바로 오일 펜스를 비롯한 기름 방제팀이다. 그런데 작업 중에 내린 비로 또다시 기름이 유출되면서 방제 작업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선박 사고 시 또 하나의 5분 대기조가 바로 이들 기름 방제팀이다. 그 사이 계속되는 수중 작업.
지상 작업자 텐더의 손이 빨라지는데 수중에서 긴급 신호가 올라온 것이다. 수심 15m 이내일 경우 최대 잠수 시간은 2시간. 인양을 서두를 욕심에 시간을 초과해버렸다. 장시간 물에 있을 경우 산소 부족과 저체온증 그리고 심장마비까지 잠수병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잠수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명의 규칙이다. 하지만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번번이 시간을 넘기기 일쑤. 일단은 하루에 오전에 한 2시간, 오후에 한 2시간 추워서 오래 못 해요. 수심이 지금 10m 정도 되고 하니까 추워요. 보통 다른 일에 수중 작업은 몸을 활동을 하는데 수중 절단이나 수중 용접 작업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니까 체온을 빨리 뺏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마지막. 오전 오후 2차례의 수중 작업으로 이미 체온을 많이 빼앗긴 오기준 잠수사. 경력 36년의 잠수사. 그에겐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다. 더운 여름에도 내복을 꼭 챙겨 입는 것. 잠수사라면 누구나 있는 일종의 직업병인 셈이다. 그보다 잠수부들이 경계하는 직업병은 따로 있다는데 바로 잠수병이라 불리는 감압병. 딸들이 수중병 걸리게 되거든요. 때문에 잠수 현장엔 감압병 예방을 위한 고압 산소 치료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챔버. 이번에 인양할 때 챔버가 없어가지고 딸들이 물속에 깊이 못 들어가. 깊이 들어가면 수중 잠수병 걸리잖아. 그럼 이 안에 들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산소 공부하고 모든 산소들이 내가 여기서 강압 따로시키는 거지. 감압실 내부는 잠수했을 때와 동일한 압력의 공기를 주입해서 체내에 남아있는 질소가 빠져나가게 한다. 갑자기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겪게 되는 잠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공간 구조다. 작업할 땐 서로 얼굴 마주치기도 힘들던 잠수사들. 식사 시간에는 어김없이 한자리에 모인다. 유난히 체력 소모가 많은 일이기에 식사를 거르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제때 챙겨 먹는 식사가 가장 좋은 보약이라는 이들. 이 중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 밖에 나와 혼자서 국수를 먹고 있는 김정규 팀장. 안에서 드시지 왜 밖에서 드세요? 일하고 있는데 하고 나하고 보험이 갑니다. 만에 하나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다. 그가 이번 현장에 유난히 신경을 쓰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형 바지선이 쓰러진 장소가 하필 화물선이 출입하는 공업 부두이기 때문이다. 전복사고로 중단된 경제적 손실은 추산도 어려울 지경. 한시라도 인양을 서둘러야 한다. 그날 밤 인양팀은 선체를 완전히 들어올릴 때까지 매일 밤 야간 작업을 하기로 결정한다.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는 고된 작업.
하지만 인양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팀원 모두가 의견을 모았다. 요 시작을 해버리면은 맞춰야 되는 장면이지 하다가 중단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이거는 위험성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일단 이렇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그때 시간이 가고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해야 되는 그런. 잠수 시간에 제한이 있는 잠수사들도 교대로 돌아가며 수중 절단을 이어간다. 그때 또다시 찾아온 불청객 빗줄기. 작업자들의 손길은 점점 빨라지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에 감각에 의지해야 하는 야간 작업. 어느새 수중 절단을 마친 구조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밤낮 없는 작업으로 구조물이 인양됐다. 생각보다 좀 쉽게 잘 됐어요. 좀 걱정을 했었는데. 사고 발생 7일째. 이른 아침부터 작업을 서두르던 현장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지난밤 절단해놓은 수중 구조물. 그런데 기중기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한다. 잔뜩 긴장한 표정의 박희종 기사. 자칫 무리하게 힘을 쓰면 기중기에 딸린 바지선까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 바로 그때 제한 하중이 초과될 때 울리는 경고음이 작동한다. 지금 30도입니다. 30도. 작업을 계속 이어갈 경우 제한 하중이 적정선을 넘겨 크레인도 사고 바지선처럼 전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톤 걸립니까? 30톤. 건너편 잠수팀에게 상황을 전달하는 문기봉 팀장.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경우. 별로 없어. 별로 없는데 저 부분이 이제 덜 잘리는 부분이 있는가. 그러면 저기 너무 안쪽으로 팍 쳐박혀갖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뭐 육안으로 안 보니까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결국 잠수사들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수심 13m. 확인 결과 박희종 기사의 예상대로 구조물이 덜 잘려 있었다. 다시 절단 작업에 착수한 잠수사들. 남아있던 구조물을 걷어내는데 하지만 수중 상황을 알 길 없는 작업자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7분만 기다려보자고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다리는 것뿐이니 답답하기만 하다. 잠시 후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김종규 잠수사. 신호와 함께 작업이 재개된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수중 구조물.
방금 절단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제 바지선으로 옮기기만 하면 작업은 끝이 난다. 크레인이 하중을 못 이겨 떠밀릴 것을 대비해 미리 묶어둔 밧줄. 20톤의 구조물을 들어올리자 줄이 더욱 팽팽해진다. 견디지 못하고 끊어진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 또다시 작업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작업에 뛰어든 잠수 팀원들. 구조물 인양 성공. 작업을 무사히 마쳐야 한다는 집념으로 현장 작업자들이 합심해서 만들어낸 결과다. 누구보다 부담이 컸을 박희종 기사.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런 거 한번 하고 나면 찐이 빠져. 혹시라도 이제 올리다가 걸리면은 다치고 이러니까. 일단 저 작업 잘 해봐도 필요 없어요. 일단 안전사고가 안 나야지. 이제 겨우 본격적인 인양을 위해 준비 작업이 끝난 셈인데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5일간 수중과 지상을 오가며 밤낮 없이 매달린 땀의 결실. 인양까지 남은 작업을 응원하는 신호탄이다. 라디오 크다니까 몇 톤이 아니고 야. 시동 걸어. 누구라? 배가 넘어갔습니다. 부두에서 150m.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그대로 바다를 향해 넘어져버린 대형 크레인 바지선. 쓰러진 바지선을 무사히 세우기만 한다면 부두로 예인하는 작업은 보다 순조로울 것이다. 구조물이 모두 실려나간 그날 오후. 낯선 배 한 척이 항구로 들어왔다. 사고 선박에 쓰러지기 전 모습과 거의 흡사한 무동력 해상 크레인. 사고 선박을 끌어올리기 위해 통영에서부터 이틀을 달려온 크레인 선이다. 내가 말하는 게 1600톤짜리 크레인이고 들 수 있는 인양을 할 수 있는 무게가 1600톤까지 들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절단 작업으로 40m가 잘려나간 크레인. 이제 해상 크레인이 들어올리기에 알맞은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해상 크레인도 인양 준비를 서두르는데 사고 선박처럼 무동력 바지선이다 보니 안전한 정박이 필수다. 인양 지점에 배를 대자 작업을 서두르는 선원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빠지신 거예요? 배를 이동하니까 그게 맞춰 이 큰 장비를 이동하는데 얼른 이 채팅시키는 데만 1시간씩 이래 걸려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 구조에 맞게끔 이 배 인양하는데 하나도 그 실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앵커 하나하나 육제 라인 잡는 거 하나하나 다 같이 이렇게 세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상 크레인을 향해 다가오는 작은 배 한 척. 해상 크레인에 장착돼 있는 대형 밧줄을 싣고 반대편 부두로 옮기는 작업 중이다. 다른 현장에 비해 더욱 신중하게 배를 고정시키는 선원들. 전복된 선박에 사고 원인을 제공한 주범이 이 밧줄이었기 때문이다.
해상 크레인 끝에 매달린 대형 체인. 요거 이제 붐 때문에 끝에 그 오마시 하려고 요렇게 U자로 채우려고. 이제부터 일명 도비공의 활약이 시작될 차례. 건설 현장 곳곳에 중량물을 설치하는 작업이 사고 현장에 도입된다. 이 웬만한 뭐 집도 하나 들겠어요. 집도 들죠. 집 한 개야 몇 개 들어버리지. 집 몇 개 들지. 아파트 큰 거 이런 거 한 개 들어버리지. 아파트 몇?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고 선박 인양 현장엔 무엇 하나 만만한 작업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맞지? 올리면 된다. 이번엔 해상 크레인에서 내려준 대형 와이어를 거는 작업. 대가리를 돌려, 대가리를. 요거요, 대가리를. 하나, 둘, 셋. 해상 크레인 고리 양쪽에 각각 2줄씩 걸어야 하는 와이어. 이 와이어 한 줄당 100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와이어 결박 작업을 수십 년 해왔지만 할 때마다 힘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제일 힘을 많이 받는 쪽에다가 갖다 걸어주니. 그래야지 터지거나 뭐 이렇게 사고가 안 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힘 많이 받는 데서 걸어주니. 사고 선박에 다시 모인 작업자들. 일명 도비공들이 하나둘 크레인 위를 오르기 시작하는데 체인을 걸 위치를 찾고 확인하기 위해서다. 헛디디면 바로 바다로 떨어지는 30m 고공 위. 육상인 듯 자유자재로 누비는 도비공. 평소 비계 설치, 굴뚝 해체 등 고공 현장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이기 때문이다. 고공에서 체인을 거는 동안 수중에서는 잠수사들이 체인과 배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된다. 날이 저물도록 이어지는 인양 준비 작업. 다시 야간 작업에 돌입한 인양 현장. 그래서 다이버가 물속에서 기계 하나 푸는 모양인데 그거 풀고 나면은 바로 요 인양한답니다. 이런 거는 좀 재난 쪽이 들어가니까 빨리 해야지. 보도 사용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죠. 남은 작업은 선박을 들어올리는 일이다. 인양 전에 가능한 작업선과 사고 선박의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가라앉아 있던 선박이 바로 서면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 때문이다. 본격적인 인양 작업 전 긴장한 작업자들. 과연 한 번에 인양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잠겨있던 부분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바다로 쓰러진 지 일주일. 선박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던 그때 컨테이너 상자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다로 가라앉아 버렸다. 아니 배는 안 넘어가. 잡아주라니까. 지금 완전히 나은 상태거든요. 아니 그래 입을 먹고 경량을 나오는 거 저거만 잡아주라고.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배에 구멍이 났을지 모르는 상황.
이럴 땐 인양을 멈추고 현장을 둘러봐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지 않고 작업을 이어나갔다가 오히려 배가 더 깊이 가라앉아버리는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컨테이너 상자가 떨어지면서 선박에 구멍을 내고 말았다. 곧바로 장비를 챙겨 용접과 방수를 이어가는 작업자들. 발빠른 대처로 제2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다리가 부드럽더니 지금 힘도 없다. 다리가 부드럽다. 다시 시작된 2차 인양 작업. 순조롭게 끌어올려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멈추고 말았다. 이번엔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모니터로 보이나? 모니터도 보이고. 카메라 있나 카메라? 이때 제작진에게 도움을 요청한 조용수 작업반. 지금 이거 가지고 카메라 위에 한번 당겨줄 수 있어요? 어떤 거요? 아, 위에 보면 화면으로. 지금 맨 위에 이쪽에 있는 거. 저기 지금 위에가 이렇게 와이어를 4가닥을 걸었는데 2가닥이 타선됐다 하거든. 그래 그게 이제 육안으로 안 보니까. 저 위에 안 부서졌는 데 있는데. 제가 조그만한 거요? 그래도 바닥 이거 맞잖아. 위에 한번. 너무 어두워 확인이 안 되는 건 카메라도 마찬가지. 더 당겨요? 더 당겨주세요. 밑으로 내려요? 이때 해상 크레인 조종실에서 상황을 알려온다. 한쪽만 걸리지도 안 되잖아. 된다 이거. 조종실 CCTV를 확인해 보니 왼쪽 와이어가 탈선한 상태다. 아 위에 체인 가지고 스톱바를 걸어놓은 게네 벗겨져도 탈선은 완전히 나오지는 않아도 그 권리가 있다 이거네. 머리 아프네. 이상 봐라. 와이어를 제 위치에 다시 설치하지 않으면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 하는 수 없이 날이 밝는 대로 다시 모이기로 했다. 다음 날 작업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이들이 있다. 사고 선박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부두 하역자들이다. 내가 뭐 띠대 같은 좀 애는 것 같으면 막 들어온다 하지만 큰 게 들어오는데 이거 배가 접안을 해야 되는데 배가 접안을 못 하잖아. 그럼 손해가 막심하시겠네. 그렇죠. 지난밤 작업이 중단된 상태로 60도가량 기온치에 멈춰버린 선박. 문제 해결을 위해 작업자들이 크레인 조종실에 모였다. 속도가 빠르니까 3번이 완전히 막 푹 쳐져버려요. 와요, 포코가. 출렁하더라니까 그 순간에 와요. 그 조산대라도 있었으면 안 뺏게 되죠. 와이어가 완전히 벗겨지기 전 조종실 선원들이 급정지를 시킨 덕분에 침몰은 막을 수 있었다. 어느새 해상 크레인에 탑재된 사다리 차를 타고 배에 옮겨 타는 이들. 조용수 작업반을 비롯한 도비공들이다. 와이어를 다시 채우기 위해 절반 이상 일어서 있는 배 꼭대기로 오르는 것이다.
작업에 쓸 밧줄 하나 걸쳐 매고 안전장비라곤 안전로프 하나에 의지한 채 크레인에 매달린 도비공들. 가장 먼저 꼭대기에 도착한 조용수 작업반. 나머지 팀원들도 곧이어 따라가지만 배에 묻은 기름때에 다리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 사이 먼저 작업을 시작한 조용수 작업반. 좌로 육지. 네, 아주 천천히 이동해 주세요. 자, 좌로 먼저 털고, 오른쪽으로 먼저 털고, 네, 올리고, 천천히 올리고. 40m 높이의 크레인 꼭대기. 상체를 최대한 바깥으로 빼야 겨우 닿을 수 있는 곳에 와이어가 있다. 다리만 간신히 고정한 채 상체는 거의 쏟아질 듯한 자세로 와이어에 줄을 묶는 조용수 작업반. 한 시간가량 지났을까. 작업자들이 하나 둘 지상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 어디 잘 됐어요, 선생님? 예.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거는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정위험하는 것 같으면은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이 확실히 있으니까 작업은 한 거지. 그 뭐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고 선박을 향해 다가가는 또 다른 작업사. 배 안에 가득 찬 물을 빼러온 양수팀이다. 물을 띄우면은 양성 불입이 생기잖아. 물건이 혼자서 뜰라는 힘이 생기잖아. 그러면 조사금 다시 해가지고 이 배를 완전히 짜버려. 쏴요. 압축 공기를 배에 주입시켜 자체 양성 부력으로 배를 똑바로 서게 한 후 양수 작업을 통해 배를 띄울 작정이다. 사고 선박으로 양수기가 도착했다. 하지만 바닥이 미끄러워 설치 작업부터가 만만치 않은데 물이 가득 차 있는 기관실로 양수기 입구를 투입시킨 팀원들. 배 안에 가득 차 있던 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온다. 양수 작업과 함께 서서히 부력으로 올라오는 사고 선박. 인양 작업자들의 표정이 다시 밝아졌다. 와이어 재설치와 양수 작업의 결과로 3차 인양이 재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다에 쓰러져 있다 사고 발생 8일 만에 전체 모습을 드러낸 사고 선박. 배 한 척을 건져 올리기 위해 수십 명의 인양 전문가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다. 선박 작업은 결과가 빨리 나타나요. 그러고 똑같은 게 없어요.
사고가 나면 100번이 나면 100번 다 상태가 다 틀리니까 그걸 자기 경험으로 연구하고 뭐 이래가지고 성공했을 때 그때가 제일 보답니다. 지금 여기 뭐 한 80% 이런 공정이 되고 그러니까네 이제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지면서 그냥 피로했던 게 그냥 다시 용기가 힘이 막 팍팍 나고 이런 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전문 기술 없인 불가능한 극한 작업 대형 선박이냐. 강인한 체력, 끝없는 인내로 오늘도 바다와 질긴 승부를 겨루고 있을 그들의 투혼에 박수를 보낸다.